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의정뉴스를 시작합니다. 제295회 정례회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8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의 첫 정례회인 제295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8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5일 열린 개회식에서 이만규 의장은 2021 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도 추경예산 심의가 있는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임감 있게 안건들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과 주요 감사 사항을 검토해 감사 계획도 확정지었습니다. 9월 3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295회 정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1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11조 750억 원, 세출 10조 2,816억 원, 잉여금 7,934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173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600억 원 등이 반영돼 당초 예산보다 6,516억 원이 증액된 11조 523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세입 4조 696억여 원, 세출 3조 9,086억여 원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 8,334억여 원을 수정 가결했으며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9,906억여 원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사업 지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심사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에서 대구 경북 미래 50년을 책임질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와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8대에서도 맑은물 공급과 통합신공항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원활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시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에는 김원규 의원이 위원장에, 이재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됐고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에는 박소영 의원이 위원장에, 류종우 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9대 의회 전반기 기간인 2024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총 84건의 안건을 처리해 67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안 가결, 6건을 채택했습니다. 또 나머지 4개의 안건은 심사 유보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맑은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통합신공항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구성,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원안 가결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배치 조정함으로써 재난 극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대구시가 발의한 12건의 안건을 처리, 이 중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가 검토를 위해 심사 유보했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 증진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발의한 21개 안건을 처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로컬푸드의 정의와 로컬푸드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 로컬푸드 인증 사업 내용 등을 담아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대구시가 발의한 14건의 안건 중 메디시티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유보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공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 체납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대구시가 발의한 안건 중 대구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육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 유보했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시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계획 및 세부 추진 사업을 규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실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 대구광역시 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으며 대구시 교육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2021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수정안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 2,816억 원이고 시교육청은 3조 9,087억 원이며 이번에 제출된 대구시 추경안은 11조 523억, 시교육청은 4조 8,334억 원입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나온 시정 질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김대현 의원은 도시철도 순환선 건설 계획 변경과 관련해
대구시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을 투입해 추진해왔던 순환선 건설 사업의 결정을 어떤 이유와 배경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인지와 또 변경 계획에 대해 적절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성호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사업의 이전 방법과 이전 장소 등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에 대해 대구시장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병문 의원은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과 군의군의 대구 편입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대구시가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구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건근 의원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구시의 예산계획 변경과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계획 수립 등 의회 및 지역민과 소통 없이 신청사 사업 변경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육정미 의원은 도시철도 순환선 트램 폐기와 신청사 부지 매각 등 대구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이미 타당성 조사를 마친 장기 사업 변경에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를 따져 묻고 시정 질의 시 홍준표 시장의 성실한 답변과 태도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의 현안에 대해 다양하게 제기된 5분 자유 발언 내용을 살펴봅니다. 김정욱 의원은 최근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논란과 관련해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수돗물 걱정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반 운영과 검사 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재우 의원은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대구 문화예술진흥원의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윤영애 의원은 구군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 내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정책 재정립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이동욱 의원은 각종 전동 킥보드 관련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우려하며 대구시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주행 공간 확보, 청소년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등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박소영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 통계 등을 근거로 대구는 아파트 분양 시장 무덤이라고 지적하며 갈수록 많아지는 미분양 공동주택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영애 의원은 디지털 출판업계에서 지역 출판의 자생력이 상실했다고 지적하며 대구 출판산업센터, 문화진흥센터 통합, 출판 유통보관시설 조성, 산림 문화적 도슨트 등 기획사업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며 더 많은 청년이 대구시 정책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필 의원은 대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평가 없이 예산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편의 증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세대 간 소통과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촉구하며 도구 활용 역량은 물론 디지털 윤리까지 갖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순자 의원은 초등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돌봄 교실 발전을 위해 돌봄 서비스의 추가 설치와 확대, 돌봄 대상 확대, 돌봄 인력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옛 두류정수장 부지인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사업계획의 일부 변동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현장의 사업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주요 시책 사업인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9월 22일 올해 4월 개관한 대구 학생예술창작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체육예술보건과장으로부터
대구 학생예술창작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관계자들에게 학생은 물론 교원, 지역 주민 등 교육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대구 예술 융합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대구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 제보를 접수받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